삼성전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론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조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외인입니다. 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아무래도 이제 투매가 투매를 좀 불리는 대만의 사례를 좀 보면 TSMC와 그렇죠. 네. 본주 대만에 이제 본주가 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와도 더 쉽게 좀 매수하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적인 이점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투자 전략 종목별로 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성장에 대한 뭐 의구심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격도 있었지만 이제 실적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SK 하이닉스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본인 실적을 30일 날 발표해 네,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삼성전자의 분기 그 잠정 실적도 나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왜 투자자들은 거기에 실망을 한 걸까요? 거기서부터 실적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이유가 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 밀렸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밀린 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재차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회성 비용 효과 때문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회성 비용을 좀 반영했는데도 평균 컨센서스가 80조 원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상회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일회성 비용을 성과급 측면에서 한 19조에서 한 20조 정도를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봤을 때는 108조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이 나온 거죠. 이거는 키움증권이 제시했던 2분기 영업이익 컨센 상단이 100조였는데 그 상단치를 이번에도 뛰어넘는 정말 좀 경이로운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뭐 세론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조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부터 좀 양산됐던 가장 큰 이슈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서 그때부터 메모리 기업에 대한 어떤 피크 논란,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양산이 되면서 이 부분이 수급의 민감도를 더 크게 좀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까지에 대한 어떤 주가 낙폭을 키우는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는 그 성과급 반영했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게 반영될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전망치들이 낮아지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 추측이 좀 예상이 좀 네.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원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60조 원대 중후반 정도가 좀 제시가 좀 됐었고요. 평균이. 네. 그 상당 경우에는 한 70조 원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 쪽에서는 60조 원대 초반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량이 감소돼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범용 쪽에 집중도는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HBM 집중도가 한 50% 정도였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 집중도가 아무래도 80% 좀 되다 보니까 2분기 가격 상승에 대한 구조가 범용 쪽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고요. HBM이 생각보다는 그 가격 상승폭이 1분기 대비해서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DDR5, 7에 대한 가격 추정치를 개별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 수요처가 HBM이냐 범용이냐 이걸 나눠서 구분을 못하지만 전체 매출의 어떤 연동 효과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가격적인 이점을 좀 반영시켰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HBM의 집중도가 좀 높은데 가격의 상승 이점이 2분기 대비해서는 지난 1분기에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좀 반영되다 보니까 이 추정치가 좀 엇나간 전망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SK하이닉스의 이번 영업이익 추정치 하회는 시장에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약간 미스가 좀 낮은 수준이지 전반적인 출하량들이 좀 낮아졌거나 가격 상승이 뭐 삼성전자보다 그 단가의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네. 다소 좀 무리수가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도 올랐어야 되는데 같이 빠져 그죠? 삼성전자 좋은 실적에 빠지고 하이닉스는 우려 때문에 빠지고 결국은 시장은 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조정을 갖는다는 거죠. 수급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수급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 수급이 반도체 변동성을 큰 거는 뭐 주제 사실이고요. 네네. 뭐 당국자들은 뭐 그거 별거 아니다, 그 영향 별로 아니다 뭐 하지만 영향 없다고 하지만 없긴 왜 없어요. 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것 말고 이제 우리가 투자 주체별로 보면 이 반도체에 대한 그 흐름들은 어때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노이즈에 흔들렸던 계기, 그다음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팔았던 주체. 그래서 이제 매도를 부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인입니다. 네. 5월 7일부터 우리가 복귀를 좀 해보면 연간 그 매도량을 좀 대비했을 때 5월 7일부터 한 6월 말까지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이 거래일을 좀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매도를 좀 했었고요. 그 매도 폭이 사실상 이제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로 좀 상회했던, 그래서 1,5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구간이 거의 뭐 3조에서 많게는 5조, 6조 원 가량의 외인 매도세가 좀 반영이 됐었고, 일단 이걸 수치를 좀 환산해 보니까 상반기 전체 코스피 기준의 외인 매도세가 한 186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126조가 5월 7일부터 이제 7월 현재까지 이어진 그 수급 기조에서 좀 반영이 좀 됐었고요. 67.7% 정도가 환율이 급등했던 시점에 외인 매도세가 그만큼 더 네. 커졌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에서 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도 좀 있지만 수급 여건은 이제 환율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좀 가져가면서 외인 수급이 오히려 좀 수급적인 어떤 이탈을 좀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아무래도 이제 투매가 투매를 좀 불리는, 그래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좀 키우는 형상이었는데, 최근 10거래일간의 이 수급 변동 장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ETF 청산 규모가 좀 추정으로 한 75% 정도가 청산이 됐다는 좀 전망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뭐 정부의 ETF 규제 부분들은 뭐 완충작용 정도가 좀 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상승 탄력도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측면들 좀 고려했을 때 이게 확실한 어떤 대안은 좀 되고 있지 않나. 대안으로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ETF 관련된 거는 이제는 뭐 변동성은 좀 줄어들겠죠. 그죠? 뭐 그래서 대통령도 빨리 시행 일자를 땡기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예탁금 올리고 또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그 SK 하이닉스 ADR 얘기도 살짝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네. SK 하이닉스는 또 미국의 ADR이 상장돼 있어서 네. 그렇죠. 본주와 ADR하고의 흐름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뉴스 보면 오히려 이제 좀 그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29일인가 그죠? 네, 맞습니다. 원주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주식보다 ADR 간의 이 격차, 네. 좀 대만의 사례를 좀 보면 TSMC도 TSMC와 그렇죠. 네. 본주, 대만의 이제 본주가 좀 있지만, 지금 ADR은 예탁 증서고 ADS는 예탁 증서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걸 ADS라고 합니다. 그 ADS를 대만 본주랑 좀 교환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처럼 1대1 교환 방식은 아니고요. 전체 이 교환의 이 총량은 좀 규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는 TSMC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1대1 교환 방식으로 좀 갈 것인가, 이게 좀 화두가 좀 됐는데, 지금 추정에서도 나오는 부분은 지금 ADR 증사에서 좀 발행됐던 주식 한 40조 원을 통해서 좀 발행됐던 한 2조 한 2억 9천만 주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수량을 좀 할당량으로 해서 아마 한국 본주와 이제 교환이 이제 29일부터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격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 본주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좀 붙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어떤 매력도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외인 중심의 수급 여건들이 좀 개선되면서 SK하이닉스와 이제 본주와의 그 괴리 격차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과거에 TSMC도 대만 본주와의 그 가격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벌어졌다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한 12에서 한 15% 정도에 대한 간격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최근 우리가 상장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 이 수익률 괴리가 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좀 일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 본주의 가치가 ADR 가치보다 좀 낮은 건 맞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격차가 좀 더 커진다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 본주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인 보유 혹은 분할 매수예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탑픽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반도체 투톱에 대한 내용들, 너무 노이즈의 민감도가 좀 커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도 더 쉽게 좀 매수하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적인 이점을 보면 그동안 올랐었던 구간을 생각했을 땐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다만 아직 시장의 방향성이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딛고 좀 잘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구글의 실적 발표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사실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캐펙스 투자 기조 정말 잘 상향해서 좀 가는 것인가, 내년에도 상향 유지를 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오늘 어느 정도는 좀 충족됐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기조도 일단 관전 포인트가 좀 사실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캐펙스에 대한 투자 기조를 같이 또 상향해서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이 피크와도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좀 보이고요.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반등 기점을 최근에 낮아진 주가 현황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내리면서 외인의 수급 여건들이 좀 개선되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인 중심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8월달 중순기쯤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전 고점들까지에 대한 탄력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바닥권에 대한 어떤 흐름들보다는 상방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탑픽은 좀 삼성전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기대치 하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은 좀 남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TSMC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단가 10% 정도 인상 협의를 하고 있죠. 하반기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같이 동조돼서 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적자폭에 대한 축소가 3분기 뭐 이익 개선 내지는 뭐 4분기 흑자 전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가격 정상화 전반적인 어떤 시장 정상화 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또는 이제 수급의 차별화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적인 이점들은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